알아 안 준다. 네, 보겠습니다. 오늘 좀 지수 많이 올라오죠, 그죠? 수치를 이야기하려면 화면은 좀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전제가 있었어요. 오늘 전제 얘기하고 시장 얘기하고 32분이니까 딱 3시까지 얘기하고 나머지 30분 주접 떨면서 오늘 금요일장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이었죠. 하방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근데 전날 제가 아마 유튜브에서 그 얘기 했을걸요. 저는 상방 보는데요 라고. 수요일 방송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상방을 봅니다 라고. 근데 그 다음날 변동을 잡고 나서 쭉 힘을 실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352.3 또는 35에서 354.3 자리까지. 여기도 똑같아요. 이때도 같은 존재였었죠. 이때도 건드리면은 가져야 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딛고 간 건데, 이제 핑크라인을 건드려 버렸죠. 다시 보러 들어온 거고, 나갔으면은 제1 전제는 뭐예요? 핑크라인을 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핑크라인은 어떻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핑크라인은 어떻다? 갭으로 저렇게 뚫고 올라가면 또 보러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차후에는 한번 들어올 거라고. 그러니까 아파트 2층에서 뛰어내리면은 죽진 않아. 웬만하면은, 저는 3층에서도 뛰어내려 봤으니까 다리만 삐끗합니다. 그건 뭐 젊었을 때 얘기니까. 근데 뭐 그게 뭐 4층, 5층, 뭐 10층에서 뛰어내리면 그건 골로 가는 거예요. 3층 정도까지는 이렇게 붙잡고 뛰어내리면 2층에서 뛰어내리는 거랑 똑같으니까 밑에 이렇게 모래가 좀 있고 하면 내릴만 해요. 뭐 운동 좀 하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어. 근데 5층, 6층, 7층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즉 최대한 지금 낮은 구간에서 대쉬를 하는 게 좋아. 그냥 치고 올라가면은 그거를 시간으로 수치를 조율하거나 아니면 가격으로 시간을 조율해야 될까요? 그럴 수 있는 여지가 한번 남아있다는 거 정도는 먼저 인지해 두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52.3에서부터 54대까지는 일단 52.3 건드리면 위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건드리고 오늘도 시가 이후로 어저께 0.6, 0.8 그지? 근데 오늘 0.75 시가로부터 0.75 주고 0.9 주고 0.9 주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두 틱을 더 내려온 거죠. 의미 없죠. 내려왔다가 올라갔고 올라오면서 건드렸죠. 52.3을. 그러니까 당연히 54.3 위로. 54.4 위에서는 뭡니까? 이것도 기억하고 있어야죠. 54.3 위에서는 대형주가 움직인다 그랬죠. 근데 어제 삼성전자로 붙잡아두고 다른 걸 끌어올렸죠. 오늘은 54.3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시가 상위 종목군들로 지수를 끌어올리고 나머지 애들은 못 가는 거야. 그지? 붙여놓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오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스토리가 필요해요. 그 움직였었던 경과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시장이 이런 존재, 54.3 위로는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시가 상위를 끌어올리는 존재. 그렇게 되면 중대형주와 중소형주는 조금 쉬어가지만 그 안에서 계속 로테이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를 주면 살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겠죠. 근데 그 기회가 지금 기회가 좋아, 아니면 어제 그제 기회가 좋아요? 근데 어제 그제 뭐라고 했냐는 거죠. 경기가 안 좋다면서요. 중국 때문에 망가진다면서, 미국 때문에 망가진다면서, 뭐 한다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계속 안 되는 거야.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은 결국 부정적인 것에 더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것들이 똘똘 뭉친 게 인간이라고. 왜냐하면 스스로의 보호 본능이에요. 그거는 거기서 조금 어떠한 색을 가지고 극으로 몰리게 되면은 극적인 어떤 효과들을 원하게 되면은 인지 부조가 같이 오는 거죠. 내가 저 포도를 못 따. 저 포도 어차피 쉬어서 못 먹는 거야. 이런 식의. 그지? 근데 충분히 지금 상황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갑자기 시장은 그럼 이렇게 돌변을 했냐라는 거죠. 특히 어저께 황당했을 거라고요. 안 믿죠. 겁이 나죠. 근데 겁 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겁이 나면 사면 된다 그랬죠. 내가 말씀드린 종목은 적어도 겁이 나지만 계속 사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누가 생각을 했냐고 한전이 갑자기 튈 걸. 이유는 대지 마세요. 무슨 뭐 전기세가, 무슨 뭐 인프라가 저쩌고. 그거는 결국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인 거야.
항상 그러잖아요. 뼈대는 갖다 붙이는 거. 뼈대가 튼튼하면 살은 갖다 붙이는 거라고. 그지? 예. 그럼 오늘 늦었겠냐고. 오늘 못 사죠. 못 산다고요. 눌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사야 된다. 그죠? 사야 된다. 삼전의 반발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고? 삼전의 반발이 뭐가 이상합니까? 더 올라도 되지 않아요? 근데 저거 올라오면 조금 더 눌릴 것 같아요. 다시. 별로 그렇게 막 기대에 차한 저기로 보고 싶진 않아. 어차피 수치는 나머지 이제 수치로 대응하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는 오늘도 사실은 53.7 위로 가겠다고 하면 더 열리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위가 더 열릴 수밖에 없어요. 더 열리는데 열리면 뭐해? 의미가 없다고요. 지수만 움직이고 3전과 3전 우 그리고 시가 상위를 가지고 지수를 조율하는 거지. 그 외의 것들은 뭐가 없는 거죠. 재미가 없죠? 어렵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뭐 복잡하게 생각해. 그냥 테마나 빨리 가는 종목군들 가지고 빨리빨리 핸들링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적성에 맞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매번 그렇게 대응 못한다고 하면은 그건 조금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매번 시도를 하고 있는데도 답을 내지 못하고 있거나 매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 그죠. 그래서 저는 편안하게 크게 갈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면 가는 과정에서 펑펑 튀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럴 수 있는 종목군들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는 걸 꾸준히 어필해 드리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구간 팔아야 할 자리와 봐야 할 자리와 홀딩해야 될 자리와 이제 더 이상 움직임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면 드랍을 하고 빈손으로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너무 또 격하게 움직이는 것들은 그냥 까치밥으로 날리면서 그 다음 타임에 들어올 것들을 보고 있고 왜냐면 충분히 먹었으니까 아까울 게 없다는 거죠. 그런 매매를 누구나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적어도 계속 보다 보면 제가 이런 것들을 갖고 여러분들을 한 번도 자극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저보고 자극을 하라고 판을 깔아주면은 난 그래도 잘 못하겠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자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진 않고요.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가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좀 캐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적어도 저는 꾸준하게 그런 부분들을 어필해 드리는 데 있어서 오류가 있다거나 말을 바꾸진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보여줄 시장 흐름도 마찬가지죠. 아침 시황을 보셨다고 하면요. 오늘 아침 시황 적어드린 거 보셨다고 하면 그 안에서도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일단 짚어보죠. 어제 GDP가 발표가 됐죠.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것들을 두고 참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안 좋게 나왔어요. 아니 팩트는 GDP가 안 좋게 나왔다는 거예요. 1분기 GDP는 연율로 기대치라고 하는 게 1%대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상치가 연율로 마이너스 1.4가 나왔어요. 1분기 GDP가 연율로 마이너스 1.4가 나왔다고. 전분기가 6.9라는 걸 감안할 때 이게 지금 예상치에서도 2.4%의 괴리가 발생한 거잖아요.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4면 2.4%의 미스가 난 거란 말이죠. 이 정도의 수치 오류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하면 넌 앞으로 예상하지 마. 이 얘기가 나와야죠. 그죠? IB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정도를 월가 주요 IB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다면 앞으로 걔들의 예상치라고 하는 건 신뢰도를 갖고 볼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근데 매번 그래 왔어요. 추정되겠죠. 후반부에 일말에 수정치는 들어올 거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왜 GDP가 안 좋게 나왔냐를 일단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이거 자세한 내용은 시황을 좀 읽어보세요. 아침 시황을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소비예요. 소비.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1분기 소비 지출이 2.7% 증가하니까 지난번 분기보다 훨씬 더 가속화된 거예요. 그런데 소비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소비는 어떻게 바뀌고 있다고? 상품 소비에서 서비스 소비로 소비의 패턴이 바뀌었다. 그리고 지금 마스터카드라든가 비자카드의 통계를 보면요. 항공권, 여행, 서비스 쪽의 매출 신장이 어마어마해요. 무지막지하다고. 그러니까 소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소비가 GDP를 끌어내렸어요.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소비가 좋은데 왜 GDP를 끌어내렸는가.
소비가 좋아. 근데 GDP가 안 좋대. 그러니까 GDP가 안 좋으니까 GDP가 안 좋아. 경기가 안 좋아져. 경기가 둔화될 거야. 그러면 금리를 빠르게 올릴 수가 없어. 금리는 꾸준히 올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 성장주 그동안에 많이 내려던 종목군들이 낙폭 과대이기도 하고 너무나 싸다는 인식에 저점이라는 인식에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죽기 싫으면 그거 보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래서 대중가 한 방향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걔들이 반등을 하는 동안 주도주가 같이 올라가거든? 좀 더 올라갈 거예요, 쉬는 동안.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맞는 거라고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주도주가 눌리지. 얘들은 또 이만큼 떨어져요. 그리고 올라왔다가 얘들은 이렇게 벌어진, 점점 막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예? 잘못 짚은 거야. 경기가 안 좋아서 이걸 왜 자꾸 금리로만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기승전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게 될 거니까 금리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던 종목군들은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어저께 10년물 채권 금리가 한 2.5대까지 떨어졌어야지. 물론 2.9 후반대에서 2.8 초반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진 것은 맞아요. 근데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흐름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뭐 때문일까? 왜 소비가 증가했는데 GDP가 안 좋게 나왔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걸까? 이래서 맛이 가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겁나 무섭다고 이게. 자, 소비가 증가를 했어요. 활발한 소비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하면 활발한 소비 때문에 수입이 증가를 했어. 수입이 대략 한 17 후반대, 이제 18%대요. 17.7인가 17.8인가 그래요. 18% 거의 가까이 수입이 증가를 합니다. 소비가 증가를 한 것만큼 수입이 증가를 했어요. 자, 수입이 증가를 하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요? 미국은 소비가 증가를 했어요. 근데 우리도 소비는 증가했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수출과 관련된 부분을 감안하면 미국은 무언가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재화를 만들어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고 이머징이나 제조국들이 제조를 해서 수출을 하면 달러를 주는 국가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무역 수지가 깨진 거지.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은 증가하면서 그로 인해서 GDP가 뭉개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또 하나, 재화가 들어온 것만큼 화폐가 나갔죠. 제 미국에서는 돈이 고여야 된다 그랬어요? 빠져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빠져나가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앞으로도 돈은 더 많이 빠져나가야 된다 그랬죠. 그죠?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미국 외의 지역 중에서 앞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존재가 출중한 국가들은 달러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죠? 자, 달러가 가져오면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만큼 자국 내에서의 통화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이제 조금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핵심은 그겁니다. 경기가 좋아, 소비가 늘었어. 소비가 는 것만큼 미국의 수입은 증가를 했고, 수입이 증가한 것만큼 수출도 증가를 해야 되는데 수출은 증가할 수가 없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이게 맞는 겁니다. 미국은 무역 수지가 적자 상태를 유지하는 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선물 시장에서 콘텐고를 유지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기름은 백오데이션을 유지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기름은 현물 인스톨을 하고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백오데이션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선물 시장이라든가 다른 선물 시장에서는 콘텐고를 유지하는 게 정상인 거고요. 이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태생 자체가 돈을 찍어서 돈을 뿌리고 재화를 갖고 온 나라인 거지 역구조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트럼프 시대에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빌미 삼아서 중국을 조지기 위해 썼던 것은 무역 적자를 무역 흑자로 만드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폐가 있었다는 건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명분은 잘 잡았어요. 그 명분을 통해서 무역 수지를 흑자를 만들기 위해 중국을 조져버렸죠. 이유는 뭐였습니까? 디지털 화폐뿐만 아니라 위안화의 말도 안 되는 팽창적 기조라는 것을 억제하기 위함이 주된 목표였었죠. 여튼 비정상이었죠. 미국의 무역 수지가 플러스를 보인다는 건 비정상이에요. 그 비정상 구조였던 것이 어떻게 정상으로 회귀하는 과정인 거죠. 정상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QQQ가 됐든 나스닥이 됐든 S&P가 됐든 돈은 빠져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움직임을 준다고 해도 그 동네에서도 그동안 지수를 잡아 끌어올린 종목군들은 자금 이탈하는 게 맞는 거고, 거기서도 올라가야 될 종목들이 올라오는 동안 분명 교차를 하기 어느 일정 선상까지는 지수를 끌어내리겠지. 그들이 우리 시장으로 따지면 지수를 끌어올렸던 대형주들이 내려온 동안 지수는 내려오겠지. 하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받치고 올라가면 특정 구간에서는 다시 스위칭하면서 지수를 돌려서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경기도 경기지만 경기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수급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시장도 우리 나름의 수급의 문제가 있는 거고. 정리를 해보면 GDP 성장률이 안 좋게 나왔다는 건 사실상 어떠한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나온 현상이란 말이에요. 반면 그거보다도 더 출중하다고 예상을 했던 것보다도 강력한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 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상품에서 서비스로 소비의 패턴이 이동했다 그랬죠. 기업이 이런 거를 캐치하지 못하면 기업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구멍가게라 그랬죠. 기업들은 자사가 만들고 판매를 했었던 내구제뿐만이 아니라 소비 제품들이 이전보다는 무언가 부족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재고를 줄여왔었죠. 재고를 줄여오고 적정 재고를 유지해 왔단 말이에요. 딱 라이프에서 빠지지 않을 정도만 재고를 충족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재고를 충족시킬 이유가 없을 것 같아. 다른 방식으로 그 돈들은 뭐 재투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활성화가 되겠죠. 기업이니까 그건 알아서 잘 할 겁니다. 여기서 근데 캐치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기업이 재고를 줄였다. 왜? 소비의 패턴이 상품에서 서비스로 이동을 하니까. 그지? 정리를 해보면 기업의 재고가 줄었다는 것이 그럼 수치로 증명이 됐었어야지 돼요. 역시나 이번 GDP에서 기업 재고가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 재고가 줄었고 수출입 무역 지수가 마이너스가 됐고 그것이 GDP를 잡아 끌어내렸는데 이 둘을 합쳐서 거의 3%대 육박하는 수치를 잡아 끌어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 둘이 아니면 GDP는 상승했다는 거예요. 이 둘이 아니면 GDP는 상승한 게 돼버린다고. 많이 상승한 게 된 거죠. 오히려. 왜냐하면 소비는 폭증을 했으니까. 수출이 5.9%가 감소를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경기가 나쁘다고 얘기를 한다고. 왜 경기가 자꾸 나쁘다로만 몰고 가려고 그래요? 자신이 없어서. 어제 근원 소비 지출 물가가 개인 PC 물가가 5.2 정도 늘어날 거라고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PC 물가가 근원 PC 말고요. 이제 PC 물가가 오늘 발표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금요일이니까 토요일이 되겠죠, 그죠? 오늘 밤에 발표가 되고 나면 분명히 무언가가 인플레가 정점에 들어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미 수치가 드러났으니까. 그러니까 인플레가 정점에 달했다는 거는 결국 지금 현재 정점까지 올라오게 됐던 계기가 뭐예요? 인플레의 상승을 급증시킬 수 있는 요인들, 그것들은 피크아웃 됐다 그랬죠. 나머지는 뭐 전쟁의 장기화 이런 것들로 더 증가를 하지는 못하지만 현재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유지되다 이제 언제 꺾이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실수치로 2월에서 4월 사이에 정점이라는 수치를 뽑아낼 것이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5월에서 6월이 되겠죠. 4월과 5월 달 수치를 보는 건 한 달 뒤에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 상반기잖아요. 그때까지는 뭐를 결정짓는다? 고점을 유지하던 게 빠르게 내려오냐, 횡보를 하면서 내려오냐 결정짓는 키값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상황이 딱 그렇게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GDP가 안 좋게 나온 것은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경기가 좋은데 비정상적이었던 수치들을 정상으로 회귀시키는 과정에서 일부의 수치들이 전체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소비의 유지와 경기의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러한 수치를 확인했다고 하면 경기가 나쁜 게 아니니까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시장이 비활성화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일부는 어쨌든 GDP는 안 좋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인플레는 이전만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니까, 하지만 내려올 거니까 금리를 빠르게 올릴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이 내려온 종목들은 다시 상승을 해야 된다. 성장주는 다시 가야 된다. 실로 어제 미증시에서도 테크주들이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테크주가 올라간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 아니고 또 장후 거래에서는 또 내려왔어요. 그게 이제 6시에 CM이 끝나고 본장 끝나고 아침 7시에 걔들 야간장 시작할 때 빠방 떨어뜨려서 시작한 요인이었는데 의미 없죠. 다시 올라올 거니까 그거는. 정리를 해보면 그거예요. 그냥 경기는 안 좋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금리 인상이나 긴축의 속도가 늦춰질 테니까 유리해질 거다라는 생각인 거지. 근데 그게 아니지. 경기가 좋아. 경기는 좋고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고, 그죠? 이미 이전에도 금리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 왜? 후반부로 갈수록 인플레는 완화될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본다면
빅스텝을 50베이스 포인트, 75베이스 포인트씩 2번, 막 3번 하면서 200베이스 포인트를 가득 채울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중립금리라고 하는 수준은 세간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낮을 수 있어요. 중립금리에 도달할 때까지만 금리를 잘 주라고 하면 그 이후부터는 해피한 타이밍이 오게 될 텐데 벌써 시작하기 전에 다들 조져놓고 여기서 또 멘탈 나가게 만들어놨는데 거기 가서 뭐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못하는데 거기 가서 뭘 하겠냐고. 여기서 못하는데 거기서 뭘 해요. 이전에도 못했는데 지금도 못하는 거 여기서 못 그러다가 올라가는 거 보고 하면 거기 또 물린다. 패턴 반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가 좋다는 걸 믿어야 돼요. 무섭다고 막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거기서 더 하방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겁이 나냐고. 공포를 주고 겁이 난다면 거기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 이전 유튜브 제목하고 타이틀하고 방송 가봐요. 그 말을 내가 안 했나. 야, 그러면 오늘 장은 어떤 분위기예요? 어제 설명드렸던 패턴을 벗어나지 않았죠. 그죠? 상승했던 종목군들 잠시 쉬어가고 못 갔던 애들이 움직이는데 어제 시가 상위 종목군들을 잡아두고 특히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비롯해서 지수 상위를 조율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못 움직이고 그 외의 종목군들만 갖고 움직였지만 오늘은 이제 반대의 구조인 거죠. 또 반대의 구조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전제도 수치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고 모든 것들이 다 그 궤를 맞춰서 움직이고 있어요. 삼성전자 4%인데 여러분 삼성전자 4%면 CFT뿐만 아니라 주선을 가지고 최소 7배수에서 많게는 10배수예요. 28%의 수익을 내고 있거나 40%의 수익을 내고 있거나 그 사이 범주 내에서의 흐름을 겨눠봐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현물은 매수를 하고 있대 주선 하방 해칭을 했겠지. 그지? 주선 하방을 그렇게 보고 있으면 그 흐름 나가지 않아요.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위를 보든 아래를 보든 100명이라는 사람 중에 99명이 하방을 보고 있고 1명이 상방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대박 나는 거야. 근데 항상 그렇게 크게 삔따가 나지 않겠죠. 그죠? 반대로 1명이 하방을 보고 있는데 나머지가 다 상방을 보고 있으면 못 간다고요. 근데 대략 비중이 뭐 6대4, 55대 45, 52대 48, 뭐 56대 44, 뭐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하고 위아래 조율을 하니까 큰 흐름이 안 나갈 때가 있고 어느 한쪽으로 비중이 쏠리면 반대급부가 조금 더 세게 터질 수 있겠죠. 그죠? 파생상에서의 이런 수급은 그런 흐름인 거고 그 흐름에 의해서 맞추는 거고 그런 흐름이 나온다는 종목군들이 지루해 질 수는 있겠지만 지루하면 뭐 어떻게 하라고 목표를 잡고 있는 것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믿으라고요. 무언가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럴싸해 보이는 거 말고요. 그럴싸하게 포장된 것들 말고 팩트. 초중고등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팩트를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서 전달이 됐으면 본인이 듣고 느낀 게 있을 거라고요. 그걸 믿으라고.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팔이 움직이고 무언가 동요해서 액션을 취했다면 본인의 그 액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잘못된 거구나 아니라는 걸 판단을 하죠. 근데 본인을 믿지 못하는데 내가 잘못을 했는지 잘했는 건지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검증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보자들은. 그걸 믿어야 돼요. 그 다음 그 조음을 믿었다. 그 스스로를 믿었다. 경제를 믿어요. 믿으시라고. 그래 보인다 그럴 수 있다는 유도된 거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는 상당히 저희 가족분들한테 강도 높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강도 높은 이야기들을 했고 시장에서 나온 이야기나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뭐 오늘 이 낙상 사고가 벌어졌다. 무슨 뭐 번개가 쳤는데 뭐가 떨어졌다. 뭐 해외에서는 무슨 이 캐년 여행을 하던 사람들이 미끄러져가지고 뭐 낙상 사고가 났다. 뭐 사건 사고 무슨 오늘 밤 뭐 여야는 뭐를 하는데 뭐 좀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사건 사고 얘기 나오는데 돌이 굴러옵니다. 아래 사람이 있습니다. 들었을 때는 사람들은 그런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돌이 내려온다. 사람이 있다. 사람이 다치겠구나. 다쳤겠구나. 다칠 수 있겠구나. 그지? 이건 뭐야? 돌이 굴러옵니다. 아래 사람이 있습니다. 팩트예요. 그 다음은 스스로가 판단을 한 거죠. 그죠? 근데 돌이 내려옵니다. 돌이 굴러 떨어집니다.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고 마찰 저항이 적다는 전제하에 이 돌은 앞으로 더 굴러가게 될 겁니다. 팩트죠. 팩트와 논리죠. 그죠? 돌이 굴러옵니다. 아래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이 깔려 죽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뉴스는 팩트를 전달하지만 팩트 이후의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 대한 전제를 팩트로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MSG가 첨가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황색 언론들이 색을 띠게 되죠. 그죠? 사건 사고를 표현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건을 보고 그 사람을 동조하려고 하고 와 이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팩트가 까발리고 나면은 창피하죠. 그게 아니었으니까. 이거는 얘 말도 들어봐야 되는데 얘 말은 듣지 않고 이것만 보고 많은 사람들의 그 판단에 그냥 편승한 거잖아요. 거기다 뭐라고 댓글을 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방향을 바라고 있고 너네는 잘못된 거야. 도덕적 우월감을 그걸로 고취를 시킨다고.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해야죠. 내가 판단하는 건 리스크가 있거든. 하지만 다수가 같은 판단을 한다는 거에 편승을 하는 것은 나는 그냥 그걸로 기본은 해. 난 충분히 도덕적이야. 나 할 만큼 해. 자기 위안을 삼고 그거에 대한 만족을 하게 되죠. 그죠? 근데 과연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할까요? 인간의 본성이긴 해. 분명 첫 댓글과 두 번째 페이지까지의 댓글 분위기가 전체를 좌우하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효시는 특정 카페와 특정 집단에서 가장 활발하게 벌어집니다. 그게 구존과 구존으로 이어지면서 요만했던 거는 이만하게 확대가 되죠. 그죠? 시장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현상들은 시장이 그대로 답습한다 그랬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마구잡이로 뭐 했다 그러면 물불 안 가리고 가잖아요. 내가 세력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매집만 제대로 하고 있으면은 이것만 탕탕 던져주고 얘기하면은 그리고 내가 조금 안 내려간다, 안 움직인다 하면 조금 쳐주면은 막 달라붙잖아. 여기저기 연합으로 문자 한 대십 개 보내고 나면은 그 다음날 다 들어온다. 그리고 움직이는 것만 보여주면은 거기다가 물량 집어 던져도 보통 먹고 나가 떨어져야지 되는데 물량 더 들어가면 못 사서 한다냐. 자기들까지 쌈박질하면서 지들끼리 끌어올리는 거 막 상도 치고 그러다 그 다음날부터 꽐라대 갖고 움직이다가 가고 더 이상 회복이 안 되지. 그지? 누구를 위한 테마줍니까 그게? 그게 누구를 위한 시세예요 도대체? 거기서 들어가서 먹을 게 얼마나 있다고? 머리는 30%, 40%, 50%, 100%의 수익을 원하지만 행동은 결국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거는 먹을 수 있겠지. 10번 중에 한 두세 번은. 근데 나머지 6번, 7번은 나가리거든. 그렇지만 그 두 번의 기억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그 두 번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큰 오류라고요, 그거는. 예. 그거는 굉장한 오류인 겁니다, 그거는. 물론 각자 거기서 그 변동성을 잘 활용해서 수익을 보면은 좋죠. 모두가 그럴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그 전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우리끼리 뭐 잘 사고 잘 팔고 저희도 여러분 누가 보면 정말 얄밉게 플레이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고치면서 팔고 진짜 하고 싶으면 그냥 약 올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우린 그냥 딱 저거 이상 못 갑니다 하면 거기 걸어오면 거기 우리 거 딱 먹고 떨어져 나가. 그러려면 그 전에 뭔가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해요. 저희도. 그건 다 저희 알아서 하는 거. 아무튼 중요한 건 여러분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자꾸 판타지를 갖고 봐요. 자꾸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니까 돌이 내려오는데 밑에 사람이 있다로만 얘기를 하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라고. 정확히 돌이 내려오는 경로에 사람이 있는 거야, 돌이 내려오는데 밑에 사람이 있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해보자. 윗집에 사는 사람이 오줌을 싸는데 난 밑에 집에 살아. 윗집 여자가 오줌을 싸는데 아랫집 남자는 구경하고 있습니다. 아 또 여자라고 하니까 윗집 남자가 오줌을 싸는데 밑에 집 남자는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나? 그러면 자 윗집 남자는 오줌을 싸는데 나는 TV를 보면서 구경을 하고 있어. 걔 오줌 싸는 걸 내가 보고 있을 이유가 있어. 그죠?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뭐가 빠졌어요? 수식어가 빠졌죠. 조사 다 빠졌잖아. 부연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그죠? 나머지는 여러분 상상하게 만들었죠. 팩트는 그렇지 않아요. 윗집 남자는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쌌고 아랫집 남자는 TV를 관전하고 있습니다. 축구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지? 윗집 남자는 오줌을 쌉니다. 밑에 남자는 관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를? 그럼 내가 그 오줌 받아먹어 거기서? 뭐 삐꾸야 내가? 막 그거 보면서 막 어우 시원해 뭐 이래? 그지? 그런 거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쉬우니까 구분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뭐를 자극합니까? 개개인의 판타지를 자극하고 있어요. 시장은 판타지를 자극합니다. 쉬워 보여요.
쉽게 이해하고 납득하고 판타지를 주는 시장은 야로가 있는 시장이에요. 그건 문제가 있는 시장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왜? 요거 넘는 게 두려워서? 못 가면 어때? 간다면 가는 거지. 믿음이 있으면 가져가야지. 목표까지. 갈 수 있는 자리까지. 질러놓고 흔들리니까 더 많이 빠질 것 같은데 손절하고 다른 거 볼까요? 이런 장난해 지금? 지도난이라고? 그러고선 뭐래? 손절을 잘해야지 수익을 본다고? 그건 단타 칠 때 얘기인 거고 스캔 할 때나 이야기인 거고 손절 잘해야지 스캔 할 때는 하루 한 20-30번 한번 팔아볼래요? 어떻게 되나? 0.025%가 되게 우스운 거야. 그죠? 0.02%가 되게 우스운 거잖아요. 하루에 4번씩만 거래하면은 0.1이거든요. 그죠? 계산해봐봐요. 수수료를 얼마를 낭비하는지 1년이면은 수익 보는 것보다 더 나가게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지? 아니 그런 걸로 이렇게 뭐 하고 싶진 않고 그냥 간단해요. 그냥 믿으시라고. 뭐를? 스스로를. 단타를 쳐도 스스로를 믿어야 단타를 치죠. 종목 보다가 느낌 올 때 있죠. 난 단타를 치는데 난 단타 치는 사람이야. 그럼 느낌이 이거 왠지 느낌 있게 팔았어. 근데 그냥 올라갔다? 그런 거 몇 번 경험하면 지난번에 이랬으니까 이건 아니지. 뭐가 있죠. 그죠? 근데 어떤 기준 없이 본인의 믿음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무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줘야지 돼요. 유지를 해줘야지 된다고. 믿으라고. 그걸 못 믿으면 휩쓸려 당기는 거죠. 시장에서 계속. 또 나 그러다 보니까 맞아. 내 느낌이 맞은 것 같아. 그때 팔았는데 잘 팔았다. 이거 팔고 나니까 작살이 났구나. 다시 사야지. 할 수 있겠지. 그죠? 그렇게 무언가가 자꾸 기준이라는 거에 의해서 유지가 될 수 있어야지 돼요. 근데 계속 휘둘린다, 흔들린다. 오늘 같은 장에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잠깐만요. 이전에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자, 결론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좋음을 믿어요. 오늘 방송 제목처럼 시장이 좋다는 것, 경제가 좋다는 걸 믿어요. 안 좋은 게 있죠. 우리가 지금 안 좋은 걸 보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걸 보자는 거지. 좋았던 것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걸 보자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예?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좋았던 것에 대한 기억에 자꾸 사로잡혀 있지 말아요. 아니 왕년에 첫사랑이 행복하지 설레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고 첫 경험이 설레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고 인생에 있어서의 첫 대박이 인생에 기억에 남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모든 첫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기억을 남기기 마련이에요. 또 첫 안 좋은 기억도 굉장히 진하게 남게 되어 있죠. 그래? 근데 왜 자꾸 지나온 것에 시간을 가두냔 말이죠. 좋았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것과 좋을 수 있는 걸 봐야죠. 그죠? 좋았던 것이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그래요. 좋았던 것이 계속 좋을 때가 있죠. 그때는 못 본다고요. 지금처럼. 좋은 게 계속 좋은데 좋은 게 계속 좋은 거를 못 본다고요. 어떤 기준도 없이 자꾸 쓸데없는 손 사이로 매매를 하려고 하고 어떤 기준도 없이 자꾸 매매를 하면서 악까지가 난다고요. 기다린다고. 과감해져야지 될 때는 과감하지 못해요. 정말 조심해야 될 때는 과감해집니다. 생각을 해봐요. 그 판단이 한 번이라도 맞았다라고 하면은 그 판단을 유지하면 되는데 그 판단이 한 번도 맞지 않았다면 바뀌어야 됩니다. 못 바뀌죠. 왜?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질 않았잖아요. 스스로의 판단과 스스로의 기준을 못 믿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좋은 걸 좋다고 끝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라도 아닌 걸 아니라고 하고 맞는 걸 맞다고 꾸준히 얘기를 해야죠. 그래 왔고, 그죠? 언젠 뭐 장이 안 좋아서 얼굴이 뭐 작살이 나고 언젠 뭐 장이 좋아가지고 뭐 입이 귀때기에 걸렸습니까? 똑같아요. 저는 죽을 거 없어. 그냥 뭐 아주 좋을 것도 없고 아주 나쁠 것도 없고
그냥 우리 오늘 그렇다고 뭐 포트넷 종목군데 어제가 더 잘 갔죠 우리. 우리 종목들 어제가 더 잘 갔어요. 어제가 더 잘 갔다고. 근데 오늘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잘 유지하고 있어 포트넷 종목들. 잘 유지하고 있어요. 무방 종목군들 그렇지 않아요? 예? 어제 유튜브 보신 분들, 그제 유튜브 보신 분들 볼까? 아예 내가 여러분 안 하던 짓 하잖아요. 예?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은 나 좀 봐주세요잖아. 그죠? 예. 안 하던 짓을 하면 나 좀 봐주세요 아니야. 안 하던 짓을 하면 좀 봐주라고.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관종이 돼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자랑하라고. 관종짓거리 하면은 관종짓거리 하기 전후로 무슨 변화가 있었어요 지금? 예? 썸네일을 내가 달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썸네일을 달기 시작했다고.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런 걸 한다는 거 제가 저런 걸 한다는 거는 오늘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사랑해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힘든 거예요 저한테는 저렇게 정말. 근데 저기에다가 밑에 써놓잖아요. 한국엔컴퍼니였죠. 저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볼까? 깜짝 놀랐다. 정말 놀랐다. (24일) 전부터 볼까요? 내가 뭐 달아놓기 시작했죠 썸네일 밑에. 그리고 오늘의 관심 하면서. 그죠? 조금 관심만 있으면 그렇게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나는. 오늘의 관심 저 뭐야 저 동성제약이라고. 그죠? 그 장중에 말씀드렸고 재당 말씀드렸죠. 이게 4월 18일 거예요. 4월 18일 썸네일이야. 한국카본. 자, 기대도 걱정도 모두 과도했으니까 그래서 그들도 간다. 방송했던 얘기하고 썸네일이 다르냐. 내가 썸네일로 낚시하는 그런 파렴치한 놈은 아니에요. 저거 기억하죠? 봄이 지나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예병하고 봄이 가야 여름이 온다고. 버릴 것들 청산하고 매집하라고. 여름 관련 주사라는 게 아니라 시장의 여름이라고. 26일이면 엊그제예요. 그죠? 엊그제 한국엔컴퍼니. 그죠? 그 뭐야 근래 본 그놈들. 한국엔컴퍼니는 저 카톡에서도 알려드렸고. 한국엔컴퍼니 여기서 한 섬 이거 어디서 하게. 내리면 어떻고 여기서 100원 내리면 어떻고 200원 내리면 어떻고 뭐 그게 중요합니까? 티웨이 항공 여기서 무방할 때 산데 좀 내려온 게 문제가 된다고? 사면 되지. 그러면 있는 거 그냥 놔도 되고 뭘 자꾸 그렇게 내려오면 자꾸 그렇게 덧칠을 하려 그래. 이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 내려오면 자꾸 물타기 해서 자기 만족하려고 하는 게? 그게 갑자기 무슨 뭐 소금을 먹으면 안 된다. 뭐 커피를 뭐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무슨 뭐 예능에서 커피 먹으면 안 된다 그러더니 다른 프로 보니까 커피를 많이 먹으래. 와인을 먹어서 무슨 이 폴리페놀이 활성화되면 심장을 예방한다 그래. 와인 많이 처먹으면 무슨 탄닌이랑 거기에 무슨 황 없애는 물질들이 있어가지고 무슨 개풀도 먹어서 그럴 거면 아예 술을 먹지를 마. 나처럼 그냥 증류주만 먹는가.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도대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면서. 그냥 무슨 저거는 상추를 많이 먹으면 무슨 졸려. 여러분 상추를 먹어갖고 사람이 잠이 올 정도면 상추를 얼마큼을 먹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상추를 먹고 이 혈액으로 주사를 놓은 것도 아니고 섭취를 해서 흡수를 해서 그걸로 사람이 병든 자처럼 꾸벅꾸벅 졸라면 여러분 상추를 이만한 상추포기를 2박스 먹어야지 돼. 개똥 같은 소리 어디서 듣고선 그게 무슨 적인 줄 알아. 그냥 뭔가 자기 위안이에요. 뭐 고기 먹으면 안 좋고 채식을 해야지 되고 그런 거 방송 듣고 또 채식한다? 오늘부터 채식하면서 단전에 기를 모아가지고 해야 된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왜 나온 얘기냐면 제가 방송에서 종종 하는 게 예전에 아는 형님하고 이제 모 증권사 그 센터장님이야.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조금 늦은 시간이어갖고 버드나무 집을 갔어요. 삼원갈비였나? 네. 갈비탕하고 그때 조금 이렇게 고기를 먹으려고 하니까 채식한대요. 네? 채식을 하는데 뭐 정사장님도 오고 하셨으니까 그냥 오늘 자기가 먹겠대. 그러니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 나 때문에 고기 먹는 것 같아갖고 아예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누룽지 먹어도 돼요. 저는 누룽지 먹어도 되고 저 그냥 나 누룽지 먹을게요. 그냥 누룽지. 뭐 김치만 있어도 됩니다. 좋은 거 시키세요 그냥. 뭐 괜찮아요. 고기를 먹는 거야. 고기를 먹으면서 환장을 하고 고기를 처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원래 사람 다혈질이더구만 뭐 고기를 안 먹고 모아오는 게 고기 먹었고 이제 또 리듬이 깨졌다는 거야. 안 봐도 화납니다.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얼마나 고생을 할지 집구석에서 집구석 여포가 될지. 고기 안 먹고 채식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왜 남한테 풀고 자빠져 있냐고. 와, 나 진짜 골 때리는 거야 그런 게. 그거랑 다를 게 없어요. 자꾸 물타기를 하고 무언가에 대한 어떤 보상심을 얻으려고 하는 게 다른 거에서 오는 허망함을 자꾸 이걸로 채우려고 한다고. 전체를 보라고요. 종목 하나가 내려왔다에 꽂히지 말고 전체를 보라고. 분명히 포트너에서 득실 관계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분별해서 가져갔으면 팔고 다시 사고 하면서 그때 제가 무방해서 다 해드린다고요. 저건 좀 파시고 이거 다시 사시고 현금 좀 갖고 계시고 지금 이런 거 추가해 주시고 돈 있으면 사고 없으면 사지 말고. 안 그래 왔냐고요. 내가 무방해서 말이 없으니까. 목표를 제시하지 않으니까.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안 들은 건 아니고. 저는 남 탓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크게 보세요. 잘 들고 있고 팔라고 할 때 잘 팔면 좋은 결과 있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무방에서는 손절한 종목도 없는데. 뭐 그냥 더 그런 것들은 뭐 자랑의 영역으로 남기진 않을게요. 오늘은. 좀 정리해볼게요. 총정리입니다. 경기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다음 주가 되면 말이에요. 말이 많아질 겁니다. 다음 주가 되면 분명히 말이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주말을 지나면서 PC 물가 지수가 나오고 차후에 또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와 교차되는 시점에서 경기와 관련된, 소비와 관련된, 소비 패턴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두고 또 FOMC 통화 정책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그에 따른 어떤 효시도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좋다 그랬죠?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안 좋아요. 근데 안 좋지만 좋을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좋아서 좋은 걸까요? 과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안 좋은 걸까요? 경기가 더 좋아질 수 없어서 그러는 걸까요? 연관 짓지 마세요. 물론 아예 연관을 안 지을 수 없겠죠. 기업의 실적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보자고요. 언제는 실적이 좋아서 가고 언제는 안 좋아서 못 갔냐고. 실적 좋다고 해도 주가 못 가잖아요. 우리는 안 좋을 때 보죠. 야, 이거 요즘 이 얘기 하는 애들 많더라. 유튜브에서. 예? 내가 원조예요. 이런 얘기 이렇게 눈가를 안 뒤집고 똑바로 뜨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돼. 자기 주장을 이렇게 꾸준히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된다고. 예? 진짜로. 전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3전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3전 손절하라고 하니까 3전 반발이 제대로 들어갈 것 같아. 하지만 많이 가는 건 아니에요. 주선 같은 거 갖고 잠깐 따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겠지. 그죠? 아니 안 좋을 때 봐야지. 여기서 제가 안 좋다는 건 뭐야? 저런 거예요. 저 두산이라던가 이전에 앞에 대한자 들어간 애들 다 안 좋았었잖아. 실적도 안 좋고 좋아질 이유도 없고 좋아질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면 나는 그 말이 슈퍼개미?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몇백억인 거야? 몇천억인 거야? 시불에 얼마를 갖고 돈이 많길래 그렇게 대가리 뻣뻣하게 이 목에 힘이 들어가서 좀 겸손해야지. 돈이 있으면은. 내 말 틀립니까? 아니 씨발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은데 지 방송 듣겠다고 들어온 사람한테 걔 족소리를 하고 있어. 난 그런 애들 보면은 막 이렇게 피 꺼서요. 죄송합니다. 욕해가지고. 아니 그런다고 내가 욕 안 할 사람은 아니에요. 씨발. 뭐 그런 새끼들이 다 있죠. 얼마나 돈이 많길래.
아니 그렇게 돈이 많아서 숙련지명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종목은 바닥에서 안 샀어? 그럼 바닥에서 종목을 사고 올라오는데 팔 수 없는데 주표 감매가 됐으면 팔 작전한 거네. 어? 그 부동산 갖고 돈 번 거야? 아니면 작업해서 돈 번 거야? 뭐 갖고 돈 번 거야? 회원 머릿수 가지고 돈 번 거야? 함부로 그 무슨 뭐 돈 벌었다고 그거 뻣뻣해갖고 제가 얘기했죠. 이 시장에서 돈 1,000억이 있다고 돈이 많은 게 아니라고. 어? 여러분 이 시장에서 돈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지금 야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자본주의사회에서 돈 자랑을 하고 있어. 미친 거야? 어? 아 나는 그런 애들 보면 나 희한해 진짜. 그러니까 공격을 당하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뭐 이상한데 저 새끼 자꾸 저렇게 잘난 척하는데 돈 많다고? 물어뜯지 그러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있다고 내색하지 않아요. 그지 개박장처럼 살아.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무시당해? 절대 무시당하지 않아요. 절대 안 무시당한다고. 내세울 걸 내세울 필요가 없어. 그냥 한 5분 10분 얘기해보면 아는 거예요. 그거는 다. 그지? 시장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 쉽게 이해하게끔 뭐를 만들어주는 곳이 시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몫이 우리가 스스로가 찾아야 됩니다. 그런 걸 스스로 찾기 위해서 뭔가 좀 집단지성을 이룬다거나 뭐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거고 각자의 멘토가 됐든 각자의 동반자가 됐든 스스로의 상황에 맞춰 찾는 거예요. 뭐 내가 아니어도 좋다고 그런 거는 뭐 스스로 잘 알아서들 하실 거라고 봐요. But 믿어요. 나는 믿지 말아요. 저는 팩트만 전달해 드리는 거야. 전달해 드리는 거를 잘 판단을 하고 좋음을 믿어요. 제가 시황에 제 생각 섞는 거 맞습니까? 저는 있는 것만 그대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나쁜 건 보지 마요. 좋을 수 있다는 거, 실질적인 팩트가 좋은 것만 보시라고. 그거에 대한 뭔가 효시가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판단을 꼭 본인이 어떤 액션을 취했죠. 그럼 그 다음에 스스로를 믿는 거예요. 아셨죠? 스스로를 믿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스스로의 믿음이 언제 깨져요? 스스로의 믿음이 깨질 때가 있다고. 뉴스에서, 시장에서, 난다긴다 하는 놈이 봤어? 그 새끼가 BMW를 타고, BMW 못 타고 다니는데, M750, V12 타고 다녀요? 아니면 저 에스컬레이터 마이바이 타고 다니면 최소한 63AMG 이상 타고 다녀? 봤냐고. 어디 가서 무슨 개 나부랭이 껍데기 차 타고 다니는지 알게 뭐 10만원 뛰었는지 20만원 뛰었는지 돈 5천만 원에 삥 쳐가지고 샀는지 알게 뭐냐고. 그게 그 껍데기가 그렇게 좋아 보여? 에라이, 아유, 이제. 보이는 거는 다 구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하고 이게 삼위일체 되는 게 쉽다고 생각합니까? 마바라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흔들리지 마세요.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의 믿음이 잘 됐는지 잘 되지 않았는지를 검증해야죠.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스스로의 판단이 어떻게 맨날 맞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스스로의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알아냈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워. 그 도전 자체가.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죠. 지난 10년을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의 10년도 그럴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6개월 했든 1년 했든 뭐를 그렇게 검증을 하다 보면은 장족의 발전을 해나갈 거 아닙니까? 빠르게 더 빠르게를 외칠수록 더 급하고 격하고 완전한 걸 찾을수록 여러분들은 더 빠르고 급하게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죠? 왜 우리가 그래야 되냐는 거야, 내 말은. 왜? 막연하게 경제적 자유를 얘기하고 무슨 뭐 부자가 되는 무슨 방법, 무슨 뭐 위인들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었으면 세상엔 그지가 없어야지 돼요. 그죠? 네. 좋음을 믿으시고 스스로의 결정을 믿으시고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목표를 믿으세요. 좋은 것도 못 믿고 나의 결정도 못 믿고 스스로를 못 믿는데 스스로의 목표가 믿음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지 못하죠. 바꿔야 됩니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당장 할 수 있다니까요. 할 수 있어요. 가다 보면 흔들리겠죠.
바뀝니까? 흔들리는데 뭐가 바뀌었는데요? 의자가 흔들려도 18 나는 내일 여기 또 앉아야지 돼요. 어? 바람이 불어서 벚꽃이 날려도 난 내일 여기 앉아서 또 방송을 해야 돼. 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흔들리는 것과 본인이 흔들리는 건 개념이 다른 겁니다. 좋죠? DGP도 설명드렸고, 그러니까 야 이거 중요한 건 이거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낮춘다. 혹은 뭐 공격적인 걸 못한다. 그래서 올라간다. 그럼 그건 야로지. 그러고 올라간 건 어떻게 한다? 싹 다 개어내야 된다. 이전에도 그런 경우 많이 있었죠. 잘못된 상승의 요인을 갖고 올라간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싹 다 개어내야 된다. 반대로 잘못된 하락의 요인을 갖고 내려간다고 하면 다 올라가야 된다. 또 정상과 비정상이 교차네요. 그죠? 예. 스스로를 믿는다는 거 어려운 거죠. 목표를 믿는다는 것도 어려운 거고요. 요즘은 제가 그 단어를 잘 쓰지 않고 그 문장을 잘 쓰지 않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대한민국 1% 때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그죠? 그리고 우리 구호가 뭐였습니까? 이김이었습니다. 이김. 원래 대한민국 프로 할 때 제가 참 뭐 어떤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강의를 하라고 하는데, 아니요, 저는 그거보다 꾸준하게 스스로가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암암리에 계속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왜 그게 안 되냐 하면, 왜 내가 이래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했기 때문이에요. 분명 그런 데는 계기가 있었겠죠. 그죠? 뭐 어떤 상처라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들한테. 그죠? 또 그 과정에서 뭐 나 스스로도 어떤 실수가 있었을 수 있겠고, 내 삶에도 어떤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겠고, 그지? 근데 그랬던 사람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 한다면은 또 언제 생각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어필해드리고 싶었어요. 스스로를 믿으시고 스스로의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어그로 끌려고 시작하면 노래도 불러봤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말 이렇게 또 쌈박하게 맞이하게 됐는데 한 주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뭐 시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종가에 좀 사볼까요? 종가에 그냥 사면은 좋지 않겠나? 이런 거 종가 6분 남았으니까 티웨이를 사셔도 좋을 것 같고 한국의 컴퍼니를 사셔도 좋을 것 같고, 한국의 컴퍼니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좋은데 티웨이도 괜찮고요. 대상은 조금 기다리시고요. 근데 대상은 뭐 있는 비중만 그냥 나와도 되고, 좀 세게 올라오는 것들 올라오는구나 하고 보지 마시고요. 사라고 할 때 사세요. 그러면 사라고 할 때 사가지고 내려가면 좀 더 내려가면 어떡하고, 좀 올라오면 어떡하고, 못 가면 좀 어때? 돌아서라도 가면 되는 거지. 기회비용. 그 많은 사람들이 기회비용을 논문을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기회비용을 논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기회비용을 논문해가지고 기회를 제대로 포착을 한다? 항상성 있게 항구적으로?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그거는 내가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얘기할 게 아니라 강요를 할 것도 아니고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걸 스스로 깨달으면은 그때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저 사람은 또라이 같은데 참 진심이었었구나 라는 거를. 근데 저는 늘 그렇지만 항상 진심입니다,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스스로 느껴야 됩니다. 그거는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자,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고, 종가에 그냥 종가 사시는 법 알잖아요. 시장가, 종가에서 살 수 있는 만큼만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두 종목 말씀드렸고요. 좋습니다. 믿으십시오. 오늘 다음 주 진폭 좀 봐야 되겠죠. 드디어 다시 그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열렸는데 이게 조금 높이 열렸다는 게 좀 문제지만, 아무튼 그렇게 높은 것까지는 기대를 하지 말고
높음까지 기대하지 말고 그냥 기본적인 수치들만 몇 개 짚고 갈게요. 시가로부터 그게 왜 이렇게 많이 올라나고 이상을 만드는 거야, 씨. 핑크라인 한번 볼 수 있겠는데 그 월요일장에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51.5 라인 때까지는 한번 봐줘야지 될 테니까. 근데 자, 저거 진폭으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저 진폭으로 요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1.3 시가로부터 마이너스 1.3짜리 이탈하면 들어올 거예요. 들어왔다가 재이탈하면 1.3 밑으로 아래로 힘을 좀 실어줄 거예요. 그러면 아래로 좀, 근데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까지 간다고 하면, 간다고 해도 높은 확률로 문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2.1% 마이너스 1.3%가 깨지면 2.1%까지는 열려요. 아래는. 반대로 위는 그 진폭 안에서 흔들고, 혹은 시가로부터 딱 0.7에서 9% 정도 나오거든요. 거기 딱 건드리고 나서 다시 자리를 잡는다거나 1.3% 잡고 1.3%에서 반발을 했다 그러면 0.79를 넘겨서 딛고 가면 이제 위를 본다고 생각하고, 위로 열릴 수 있는 수치를 봐야 되겠죠. 이제 그 진폭 내에서 위를 본다라고 하면 이게 되게 짧은 자리가 촘촘하게 있거든요. 짧은 자리들이. 왜 이렇게 자꾸 높게 나오냐? 너무 높아서 얘기해야 그런데. 6%까지 열릴 수 있어요. 최대가 1진폭으로 시가로부터. 그러니까 갭을 띄우고 거기서 6%를 준다고 하면 막 뭐 더 갈 수도 있겠죠, 그죠? 너무 높은 거는 생각할 필요 없고요. 열려 있는 값은 주 초반까지 여는 값은 그 값이고, 주지 못한다고 하면 들어와야 될까요? 저는 이게 그냥 만들어진 수치는 아니니까 들어와서 요 구간 5.2부터 시작해서 5.4 사이의 구간에서 흔들어 주고, 그 참에 본다고 하면 5.1.2 한번 보고 가면 난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흔든다고 하면 갔다가 값 위는 계속 제가 수치 열고 있는 값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폭 말고 중요한 수치들을 좀 몇 개 알려드리면요. 54.5니까 53.5짜리 정확히 53.45가 될 것 같아요. 53.45짜리하고 윗자리는 56.3짜리네. 그 다음에 54.9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61.3짜리는 기억하죠. 근데 61.3짜리 61.55로 약간의 격차를 두고 있는데 3에서 5 정도로 보면 될 겁니다. 저기는 위 맞으면 저런 데 걸리면 좀 피곤해질 수 있고요. 그 외에는 7.5는 뭐 바로 앞에 있는 수치니까 7, 8, 9, 60, 60.05 되겠군요. 60.05. 근데 이건 패스해도 60.05는 패스해야 될 것 같아요. 67.3. 저것도 뭐 지금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저런 수치들만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만약에 월요일장에 56.10을 넘어가면서부터는요, 56.15입니다. 정확히는 56.15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전방입니다. 종목군들이 다 같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움직이는 것만큼 종목군들의 등락이 크지 않아. 전방이니까 많은 종목군들이 1%씩 움직이면은 지수는 1%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삼전이나 이런 것들을 못 가고 붙잡은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끌어올리겠다고 하면은 규모에 따라서 어떤 대형주는 6, 7%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후황당하죠. 그죠? 그런 어떤 언밸런스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존재냐, 아니면 같이 움직이는 존재냐, 같이 누를 수 있는 존재냐를 좀 봐야 되는데, 그게 또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오침 수급이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어떤 것이 유리하고 어떤 게 유리할 수 있는데, 우리 것들이 너무 올라가면 거기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내리면 어떻게 매수해야겠다. 저는 그렇게 대응을 하거든요. 그리고 경험해본 분들만 알아요. 그거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게.
황당한 말하는 대로의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자주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보세요. 그리고 눌림을 잘 활용해서 매수를 하시고, 또 눌림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아니 2, 3%를 좀 덜 싸게 사고 비싸게 사고가 뭐 그렇게 의미가 크겠어요. 지금 뭔가 빨리 조율을 해서 편안하게 둘 수 있다면 그게 더 맞는 거거든. 득실관계를, 수익과 손실을 어차피 본전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하면 본전 만들어 같이 움직이면 좋잖아요. 그런 것들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외의 것들 뭐 각자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시황 한번 다시 읽어봐 주시고요. 그냥 언쟁하지 마세요. 나 주식하고 있는데 쟤 무슨 얘기야. 머릿속에서도 언쟁하지 마세요. 그냥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왜 이해를 시켜야 돼요. 이해하고 갈 사람들만 같이 가면 되는 거지. 뭐 내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네. 그럼 왜 뭘 하러 하고 있어? 10원 하나, 10원 하나 보탬이 되니 걔들이 나한테 무슨 뭐 길 가다가 내가 후줄근하게 입으면 옷을 왜 그렇게 입으셨어 얘기를 할 거야. 옷 사줄 거야 지가 나한테. 아니면 내가 뭐 멋들어지게 입고 다니면 어머 정말 멋있네요. 나 그쪽 취향 내 취향인데 어떻게 저하고 다 그 취향 아니거든. 뭐 없잖아. 남 뭐 엮이지 말아요. 그냥 스스로를 믿으세요. 믿기 위해서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시장을 잘 믿으시고.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뭐 노래는 아까 노래 한번 부르고 나니까 노래 부르기 싫었어. 부를 노래가 없어.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이거 뭐 방음도 안 됐고 여기서 노래 잘못 불렀다가 아니 예전 엠벤 때는 다 방음이 되어 있었으니까 노래를 부를 수 있었죠. 근데 소리를 지르려고 하니 지를 수가 없고 그냥 부르자고 하니 소리를 안 지르니까 목소리가 또 떨림이 나오고 막 그러네. 그러합니다. 짤짤이라도 칠까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뭐를 자꾸 부르래. 그래서 카톡에 생각나는 노래 없어 못 부르겠어요. 생각나는 노래가 없어 못 부르겠어. 네, 물러갈게요. 눈이 가렵네요. 좋은 시간 되십시오.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좀 생각 좀 해보고. 고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마음 편한 쪽으로 움직이세요. 마음 편한 쪽으로 움직이시고 항상 마음 편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뭐 실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별다른 이야기 없으면 제 기준대로 손절 없이 가져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기대치뿐만 아니라 목표를 잊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망하면 상관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망하지 않고 있으니까 검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검증하고 있는지를 보고 믿고 따라오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